원피스 구매 실패 줄여주는 4가지 기준. 이런 원피스 절대 사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4가지 기준만 잘 기억하면 한 번 입고 옷장에 처박아 놓는 원피스는 고르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리스 초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원피스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한 명확한 기준점 없이 유명 연예인의 스타일을 참고해서 사거나 편하고 몸매 커버해주는 스타일을 삽니다. 오늘은 제가 알려드린 4가지 기준만 잘 기억하시면 원피스 고르실 때 쇼핑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4가지 기준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다 같이 출발! 원피스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4가지가 있는데요. 원단, 핏, 디자인, 컬러입니다. 오늘 5가지 원피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각각의 원피스마다 원단, 핏, 디자인, 컬러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떤 포인트 때문에 버려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피스, 바로 이런 거예요. 원단부터 볼까요? 겉감은 광택감이 없이 저렴해 보이는 폴리에스터 원단이에요. 이렇게 딱 봐도. 네, 안감 한번 볼까요? 안감은 더 저렴해 보이는 이런 번떡번떡거리는 그런 소재예요. 이런 소재는 통풍도 잘 안 되고 땀을 흡수하지 못해서 덥고 아주 답답합니다. 되게 찝찝하죠. 그리고 핏은 이렇게 딱 보면 슬림한 디자인인데 입었을 때 라인이 너무 벙벙해서 어정쩡해 보여요. 민소매 원피스는 블레이저나 가디건을 걸쳐서 코디하기 때문에 상체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이 힙 라인 어느 정도 이렇게 슬림해야 예쁜데 그런 디자인이 아닙니다. 컬러는 한번 볼까요? 이 톤 다운된 그레이 톤 베이스의 연한 핑크 톤인데 원단이 저렴해서 칙칙해 보입니다. 원단이 고급스럽지 않으면 이런 기본 검정 컬러라도 굉장히 저렴해 보여요. 그래서 이 원피스는 당장 버리겠습니다. 원피스 볼 때 안감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원피스, 자, 원단 한번 볼게요. 스판 소재라서 착용감이 아주 편한데 소재 자체가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어요. 핏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린 라운드 넥보다는 랩 스타일은 훨씬 더 날씬해 보이지만 착용감이 편하고 좋은데 이 몸매 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날씬해 보이는 이런 디자인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랩으로 겹쳐져 있는 부분, 이건 가슴이 크신 분들한테는 더 부각될 수가 있어서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컬러는 다크 브라운의 아주 고급스러운 컬러예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원피스인데 30대 때는 제가 딱 입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입으니까 이게 약간 나일론 원단 같기도 하고 오래돼서 이렇게 원단이 살짝 뜯겨 있어요. 그래서 컬러도 너무 예쁘고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지만 똥배를 커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디자인도 안녕하겠습니다. 잘 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 원피스를 살 때는 소재가 이렇게 스판텍스로 폴리 소재보다는 살짝 정장 느낌의 핏을 잡아주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누구나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은 폴리 스판 소재보다 몸매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소재의 원피스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플리츠 라인 포인트인 랩 원피스는 아우터를 걸쳤을 때 안 어울리는 스타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애초에 구매하실 때 어깨 부분을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디자인이 참 좋은데 2인치 정도만 좀 더 길었어도 부담 없이 입었을 텐데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젊고 날씬해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옷 구매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고 구매하세요. 온라인에서는 원단, 핏, 디자인, 컬러 같은 것들은 자세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저 같은 전문가가 매 눈으로 확인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검증한 제품들이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해리스 초이스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짠! 좀 전에 과감하게 버린다고 하더니 미련이 남아서 제가 한번 딱 입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옷들 있잖아요. 왠지 정이 가고 날씬해 보여서 좋아하는 원피스인데 이 아래 뱃살 때문에 입지 못하는 옷. 그래서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몸매가 적나라한 옷들을 어떻게 스타일링 해야 몸매도 커버되고 예쁘게 활용해서 입을 수 있는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스카프는 몸매 커버용입니다. 네, 아래 똥뱃살을 가려주는 용도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여름이니까 좀 덥잖아요. 이렇게 얇은 속이 비치는 텐쉘이라던가 리넨 소재도 아주 얇은 소재면 괜찮아요. 그래서 실크나 비스코스 다 좋습니다. 이렇게 딱 걸치고요. 네, 이렇게 다니면 또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은 좀 답답하고 오히려 배를 가리려고 했지만 좀 더 부해 보일 수 있어서 여기에 벨트를 해서 스카프를 한번 고정해 보겠습니다. 짠! 어때요? 제 귀여운 애교 똥뱃살이 감쪽같이 사라졌죠? 네, 없어진 게 아니고요. 살짝 감춰두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도는 아닌데 점심 먹고 와서 좀 더 평소보다는 좀 부각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집에 직사각형 스타일의 얇은 스카프가 있다면 이렇게 연출해서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 몸매가 날씬함은 그대로 유지되고 부각되었던 똥뱃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감춰줍니다. 이러면 신경 쓰이지 않고 정말 잘 활용해서 입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꼭 한번 이렇게 코디 한번 해보세요. 너무 간단하죠? 벨트는 화이트도 괜찮은데 옷 컬러에 맞춰서 브라운으로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덥지 않냐고요? 요즘같이 실내 어딜 가도 에어컨이 빵빵할 때는 여름 원단에 스카프는 필수예요. 저도 얇은 가디건이나 이런 텐쉘, 실크, 비스코스 스카프는 항상 챙겨 다닙니다. 네, 필수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네. 귀걸이까지 딱 완성해줘야 시선이 아래쪽으로 자꾸 내려가지 않고 좀 블링블링하게 해줘야 돼요. 어때요? 제가 왜 귀걸이를 해야 2.5배 예뻐진다고 하는지, 2.5배가 아니고 2.7배 예뻐진다고 하는지 다 아시겠죠? 시선을 상체로 이렇게 집중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배 부분이 너무 부각돼서 버리려고 했던 이 원피스를 이렇게 스타일링으로 살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입는 원피스, 정말 이 배가 너무 부각되는 원피스가 있다면 얇은 직사각형 스카프와 얇은 벨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남다른 멋스러움을 연출해보세요. 스타일도 살아나고요. 몸매도 커버되는 일석이조의 아주 드라마틱한 스타일링입니다. 세 번째 원피스 한번 볼게요. 원단부터 보면 네, 이게 까슬까슬한 원단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보풀이 많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거칠거칠한 원단은 울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구매 안 하는 게 좋아요. 핏은 기본 핏이라서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네, 좋은데 근데 디자인에서 이 벨트 장식, 이런 벨트 장식이 있으면 스타일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너무 정제된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런 원피스는 가죽 벨트를 해야 멋스러운 배가 시켜주거든요. 이렇게 인위적인 벨트 장식, 고급스럽지 않고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아주 올드한 느낌을 줍니다. 좋은 원단인데 버려야 하나요? 만약 옷 소재는 좋아서 버리기 아깝다면 이런 벨트 금속 제거하고 벨트 라인 원단을 뜯어서 깔끔하게 리폼한 후에 입으시면 돼요. 자, 컬러는 버리기 아까울 만큼 정말 예뻐요. 이렇게 아주 연한 파스텔 톤의 하늘색인데 소재와 이 디자인이 좀 올드해서 받쳐주질 않네요. 이 컬러를 받쳐주지 않아서 이것도 빠르게 버리겠습니다. 네, 짠! 어때요? 제가 옷을 한번 갈아입어 봤는데 이렇게 벨트 장식이 있는 옷 중에서 부풀도 안 생기고 정말 소재는 너무 좋은데 약간 올드해서 안 입게 되는 옷들이 있다면 이런 벨트 장식은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허리 라인도 이렇게 칼로 살살 아주 얇은 면도날도 좋고요. 그래서 얇은 그 문방용 칼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살살살 하면 깨끗하게 제거가 되거든요.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수선실에 맡겨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이렇게 가죽 스타일의 벨트를 해주면 아주 세련되고 멋스러운 스타일이 이렇게 살아나요. 금속 장식은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좀 올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식을 아예 없애고 벨트를 착용하면 훨씬 더 새 옷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장식보다 벨트를 했을 때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되고요. 벨트 컬러만 바꿔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소재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벨트 장식이 있어서 안 입게 되는 옷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벨트를 착용해서 멋스럽게 스타일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원단만 상하지 않았다면 참 수선을 해서 입기에 너무 예쁜 옷인데 아쉽네요. 짠! 네 번째 원피스. 이건 제가 아울렛에서 비싸게 주고 산 원피스라 몇 년째 안 입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옷. 여러분 다 있으시죠? 원단 한번 볼게요. 약간 매트한 타입이고 약간 이렇게 약간 판판한 소재예요. 약간 후들후들한 소재는 아니고요. 핏을 딱 보면 어깨 라인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적당히 감싸줘서 날씬해 보이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허리 플리츠가 이렇게 많이 잡힌 스타일, 한때 유행했던 스타일이죠. 그래서 장점은 이게 라인을 잡아주니까 입체적이라 약간 날씬해 보이거든요. 단점은 다양한 연출이 전혀 안 돼요. 벨트를 할 수도 없고 여기 아우터를 입으면 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날씨가 좀 더운 6월달쯤 딱 몇 번 입게 되는, 그래서 금방 질리기도 해요. 컬러는 봤을 때 이렇게 약간 톤 다운된 민트 톤인데 은은하고 멋스럽지만 안 입은 지 한 8년, 9년 되었기 때문에 과감히 버릴게요. 근데 아까 당근으로 보낼까?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원피스. 짠! 원단부터 설명을 드리면 광택감도 없고 매끈한 느낌도 없는 이런 원단 좋지 않습니다. 핏은 몸매를 커버하려고 이렇게 어정쩡한 핏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사실 뚱뚱해 보여요. 그쵸?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이게 셔츠형 원피스도 아닌, 그냥 원피스도 아닌 굉장히 애매한 스타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전체 오픈된 스타일이 아니라서 코디 연출할 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컬러도 보면 그린도 아니고 그레이도 아닌 이런 애매모호한 컬러는 진짜 고급 원단이 아니면 아주 칙칙하고 후줄근해 보여요.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는 이런 원피스 버리겠습니다. 자, 근데 캐주얼한 느낌으로 이런 스타일 샀는데 안 되나요? 그러려면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는 이런 면 원피스는 소재가 좀 부드럽고, 혹은 이런 소재여도 화이트나 연한 블루, 그리고 화사한 핑크 같은 컬러처럼 산뜻한 컬러가 좋고요. 디자인은 전체 오픈되어 있어서 약간 캐주얼한 느낌, 다양하게 이너를 덧대서 뭐 자켓으로 걸쳐도 되는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좋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명품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10만 원대라도 원단이 아주 후들후들하고 고급스러운 게 많아요. 온라인에서 몇만 원 하는 아주 저렴한 원피스를 깔별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10만 원대 이런 원피스 하나 사는 게 저는 더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재 한번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입자가 거의 고와서 실크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됐을 때 아주 부드러운 그런 소재 옷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떤 원피스를 버려야 하는지, 어떤 원피스 사야 하는지 감이 오셨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네이버 밴드 라방에서 제가 코디하고 직접 입는 옷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옷을 사야 할지 시간도 없고 매번 구매에도 실패한다면 완벽하게 코디까지 해줘서 스타일에 자신감까지 드리는 해리스 초이스와 함께 하십시오. 제 외모를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를 너무 서울 여우, 깍쟁이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셋째 딸이기도 하고 원래 성격이 밝고 애교가 많은 편인데 남자에게 꼬리친다고 오해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태리 밀라노에서 유학을 할 당시에 저는 언니와 사업을 8년 동안 하다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른 유학생들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부모 잘 만났네, 금수저네 하시겠지만 저의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학비도 저희 큰언니, 지금의 엠프라인 대표님이 벌어서 늘 대줬어요. 늘 학비를 대줬고 20살 때부터 작게 시작한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20대는 치열하게 일만 하면서 살아온 나에게 유학은 또 다른 꿈을 향한 도전이면서 젊음을 바쳐 고생한 저를 위한 약간 하나의 보상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유학을 갔는데 아주 현실을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에셀룬가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을 가야 되는데 집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빨래 거치대 그리고 물, 음식 이렇게 해먹을 음식을 사니까 한 바구니 가득이었어요. 문제는 빨래 거치대를 들고 갈 손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치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 손으로 벌 서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장바구니 뭐 낑낑거리면서 집에 가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 이태리는 콜택시를 불러야 택시가 왔거든요.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택시를 불러서 가기에는 좀 돈도 아깝고 좀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렇게 집에 걸어오는 15분이 진짜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와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28살에 유학 가서 무슨 고생을 사서 하는지 그렇게 울면서 짐을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다가 이렇게 울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아랍 남성처럼 보이는 분이 저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면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밤이었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울다가 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남성이 또 막 뭐라 하면서 막 따라오더라고요. 더 크게 울면서 가라고 이러면서 집을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럴까요? 제가 왼쪽 어깨가 약간 오십견이 온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올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달콤한 유학 생활을 꿈꿨는데 시작부터 고난은 시작이었어요. 그 시점으로 저는 어떠한 일에 큰 기대가 없어졌어요. 내가 꿈꾸는 상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크게 생길수록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힘들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뭐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은 늘 단단히 합니다. 그래야 미련도 후회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뭔가 서러움에 엉엉 울었던 기억 있으시죠? 가끔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웃고 싶을 때 마음껏 웃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껏 한번 웃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대요. 늘 제 영상을 손꼽아 기다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에게 항상 응원 댓글로 힘을 주시는 행복요정 정민님 부부인데요. 오늘도 제 영상 집중하셨나요? 누군가의 응원에 삶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행복한 저 해리스 초이스였습니다. 사랑합니다.